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요, 요새 제가 커뮤니티를 보면은 좀 자주 보는 글이 있어요. 뭐, 자, XMP가 안 먹는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까지 잘 들어갔는데, 업데이트 후에 이제 XMP 설정해 놓으면 자꾸 블루 스크린 난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 여기도 지금 6000에 CL30 구매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엑스포 말고 XMP로 쓰려고 했다. 그런데 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에 뭐 컴퓨터 말썽이다. 6000에 CL38짜리 XMP 풀고 디폴트로 쓰면 해결이 된다. XMP 설정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소리죠. 예. 이런 글이 요새 많이 올라와요. 이미 알만한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바이오스 진입해보면 램오버 설정한 거 그대로 남아있는데, 초기화가 되어버린다. 부팅하면 초기화가 된다. 그 말은 램 오버클럭 실패해 놨다는 소리거든요. 예. 6000에 CL30인데 실패가 났다. 하이닉스 에이다이, 뭐, 카본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는데, 부팅을 했는데, 바이오스 상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부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초기화 되어 있다. 실패 났다는 거거든요. 뭐 요분도 이제 잘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소리인데, 자,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첫 번째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 XMP 또는 이전에 사용하던 오버클럭 세팅이 문제가 됨. 업데이트 후에 문제가 된다. 혹은요, 큐브L에 있는데 적용해보니 적용이 안 돼. 뭐 이런 이슈가 지금 많아요. 젠포에서. 근데 이게 지금 알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아세요. 자, 무슨 일이 있었죠? 젠포에서 이제 소켓 번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게 AMD에서 VSOC 문제다, 과전한 문제다. 그래서 이 VSOC 리밋을 1. 원래 한 4V 정도였는데 이거를 1.3V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바이오스 배포, 최근에 나오는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VSOC 최대 맥스 값이 1.3V예요. 그러면 이제 XMP를 적용하게 되면 이전 바이오스 같은 경우 구바이오스에서 VSOC 전압을 보통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이게 1.35V에서 1.4V까지 썼단 말이에요. 구바이오스에서. 근데 이게 이제 신바이오스에서 맥스 리밋이 걸리다 보니 이 VSOC를 1.25V 내지 1.3V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낮아졌어요. 근데 이 VSOC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VSOC는 램 클럭을 좀 더 높은 클럭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램 클럭 향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켓번 현상 이후에 VSOC 전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큐브L에 있는 램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A라는 램이 있어. A라는 램이 예전에는 이제 테스트 해보니 잘 돼. 그래서 큐브L에 넣습니다. 근데 이때는 VSOC가 1.4V 리밋일 때 보통 한 35V 정도, 이쯤 35나 38 정도 썼었거든요.
이때는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최신 바이오스에서 VSOC 1.3 보통 25V 들어가거든요. 1.25V에서 페일이 납니다. 분명히 큐브에 있는데 큐브에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안 돌아간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최신 바이오스에서 결국에는 VSOC 최대값이 1.3V로 바뀌면서 오토로 세팅되는 값이 1.35, 1.4 범위에서 1.25에서 1.3 범위로 낮아진 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 같은 경우면 예전에는 이제 6000 클럭 정도 젠포에서 6000 클럭 정도는 쉽고 최대 맥스 6400까지 노려봤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이 6400이 클럭이 엄청 고수율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매우 고수율만 가능한 영역. 뭐가 고수율이에요? 메인보드랑 램은 뭐 동일하다고 보고 예전에 6400 되던 세팅이 이제 6400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맨컨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제 그 구동 가능한 클럭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여기가 한 6400이다. 맨컨 품질에 따라서 이제 맨컨 품질이에요. 이 가로가 맨컨 품질이고 세로가 램 클럭. 그럼 내 맨컨 품질이 예전에는 VSOC를 좀 더 높게 쓰면은 얘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내 맨컨이 한 요 정도만 됐어도 거꾸로 그린 것 같아. 이렇게 그려야 되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이게 VSOC를 높이면 높일수록 요렇게 올라갑니다. VSOC가 더 낮으면은 이게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VSOC를 이제 원래는 좀 더 높은 VSOC를 쓸 때는 내 맨컨이 요 정도만 와도 6400이 달성이 됐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와야지 6400이 달성이 가능해요. VSOC를 만약에 좀 더 낮은 값을 쓴다면은 더 힘들어지죠. 클럭은 더 안 오르게 됩니다. 요 라인이 지금 이제 맨컨이 좀 안 좋거나 혹은 VSOC를 좀 낮은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여기가 대충 여기가 한 5800쯤 돼요. VSOC를 좀 더 높이면은 퍼포먼스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더 높이면은 더 높일 수 있는데 리밋이 걸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맨컨 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클럭 달성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VSOC가 최대 1.3 혹은 오토 상태에서 1.25V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 XMP 램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QVL은 얘네가 바꾸진 않아요. 지금 이미 예전에 공시한 거고 된다고 얘기한 거를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바꾸면은 그러면 이미 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일단 뭐가 안 될 때는 이 QVL을 보고 사람들이 내 거 이제 적용이 가능할 거야 같아 하고 구매를 하잖아요. 보통 QVL을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QVL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한 군데는 메인보드에서 우리 메인보드에서 이거 램 테스트 했는데 잘 돼 라고 얘기하는 QVL이 있고, 그 다음 램 제조사가 우리 램들 이 보드에서 다 쓸 수 있어 라고 테스트한 QVL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AMD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표기되어 있는 클럭 있죠? 과연 이 클럭만큼 될까요? 이 클럭만큼 될까요? 실제로 메인보드로 조회를 해보면요, 여기는 6000, 뭐 5600 기가바이트가 막 엄청 큰 숫자를 쓰죠. 에이수스도 마찬가지고, 그쵸? 에즈락하고 MSI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고 있고, 이거를 조회해보면은 이제 QVL 리스트가 있는데, 그 QVL 리스트에서 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나는 이 램 여기서 쓸 수 있나 보다 하고 구매를 해. 구매를 해서 딱 적용해봤는데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QVL에 있는데 안 돌아가면 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해야죠. 페일 났을 경우에. 교환 환불은 뭘 교환하고 환불할 겁니까? 메인보드를 교환하고 환불할까요? 램을 교환하고 환불할까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뭐가 안 들어가면 램을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 유통사에서 1차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 VSOC가 난리가 났죠. 지금 얘네 입장에서는 메인보드 제조사와 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VSOC가 램 클럭에 영향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예전엔 됐던 게 이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판매 못 나가게 해야죠. 일단 QVR 리스트에서도 빼고 판매 안 나가게. 그래서 국내 유통사에서 일단 램 검증을 한번 해요. 구매를 할 때 구매 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된다고 하는 경우에만 발송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린 CNI가 그러고요. 그래서 뭐 램 구매를 하면 판매처는 따로 있어요. 유통사가 따로 있고 판매처가 따로 있는데 판매처에서 유통사에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해요. 그럼 서린 CNI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내 거 메인보드 뭔데 호환되나요? 라고 하면은 됩니다 라고 확인 받은 경우에만 이제 구매 거기서 발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판매처에서. 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구매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AS가 거절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램 유통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웬만한 6400 클럭의 XMP 메모리는 지금 웬만하면 구매 시 호환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호환이 안 된다고 답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있는 이 6400 XMP 램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젠4에서 쓰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디서 써요? 인텔에서 쓰죠. 근데 이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인텔에서는 6400이면 또 낮은 거거든요. 13세대 기준으로. 12세대 기준으로면 6400이 적절하긴 한데 13세대 기준으로는 6400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애매해요, 지금 6400 램이. 예전에는 이 젠4에서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젠4에서 지금 이제 못 쓰게 되니까 인텔에서 써야 되는데 인텔에서는 6400보다 좀 더 높은 클럭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5800 정도를 잡았죠, 요 라인을. 그럼 5800보다 낮은 건 어때요? 5800보다 낮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린 거는 이제 하이닉스, 자, 이 XMP 메모리라고 해도 안에 이제 칩이 들어있어요. 칩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의 회사 거를 갖다 쓰는데 그 중에 하이닉스께 이게 셋 다 클럭 들어가는 한계 수치가 달라요. 하이닉스가 가장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 마이크론 순으로 이제 클럭이 들어가는데 내가 6000보다 낮은 5600을 쓰겠다. 그러면 5600 램들은 XMP 램 2개 찍으면 XMP 램 나오거든요. 이런 램들은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이나 마이크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5600 XMP 램은 돌아갈 겁니다. 안 돌아갈 리가 없어요. 왜냐면 안 돌아가면 이제 불량일 수는 있는데 이 5600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스펙이 젠4가 5200까지는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5600으로 클럭을 올려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클럭 수율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면 한 가지 이제 마이크론 중에서도 5600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4800 베이스로 하는 게 있는데 이 4800 베이스로 하는 램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5600은 얘는 6000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 메모리 용량에 따라 또 틀려요. 지금 보통 XMP 램들이 지금 이제 거진 32기가 기준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자 64기가 모듈 요거 찾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32기가보다 더 큰 용량 쓰겠다고. 근데 이 64기가는 또 기준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32기가 기준으로 하느냐 64기가 기준으로 하느냐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 실질적으로 64기가는 클럭이 더 안 들어가요. 클럭이 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VSOC 1.4V 기준으로 64기가 하이닉스 A다이 혹은 하이닉스 M다이에서 6000 클럭이 되긴 됐어요. 보통 하이닉스 M다이 고수율이나 보통 이 6000의 CL30 모듈을 많이 썼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링크 찍어드린 것 중에도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6000인데 6000 클럭인데 XMP 안 돌아간다 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 64기가인 경우가 많아요. 64기가는 자 32기가 곱하기 2개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아무리 하이닉스 모듈을 쓴다 그래도 6000이 빠듯합니다. 맨컨에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맨컨 수율이 요 가로 안에 어디쯤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6000이라는 범위를 초과하면은 들어가는 거고 초과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맨컨 수율이 안 좋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제 거가 맨컨 수율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X3D 모델이 이 경우에는 하이닉스를 모듈을 쓰더라도 6000이 빠듯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이제 클럭이 들어가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메인보드, 그 다음에 램, 맨컨은 CPU 쪽에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지금 램은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으로 제가 구분을 했고 하이닉스 A다이, M다이, 뭐 삼성 5600, 4800, 마이크론 4800, 560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맨컨은 뽑기죠. 맨컨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맨컨은 뽑기예요. 뽑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메인보드는 어떻냐? 메인보드는 클럭에 영향을 주는 걸 어느 기준으로 보냐면은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까 보셨다시피 클럭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참고할 수도 있겠지. 여기에 보시면 클럭 적혀 있는 걸 요걸 참고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클럭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다 적어놨지? 이 큐브엘이 메인보드 제조사가 있고 램 제조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램 제조사는 지금 1차적으로 유통사 혹은 유통사를 포함해서 제조사
지금 램 제조사에서 이 QVL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램 쪽에서 커버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인보드 쪽에서는 뭐 하냐? 메인보드 쪽에서는 커버를 안 칩니다. 조금 지금 어떤 기조냐면은 지금 요 메인보드에서 병시하는 이 클럭, 메인보드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X670 보드, 아무거나 눌러보면요, 서포트 들어가면 그럼 보면 메모리 서포트 리스트라고, 여기서 제일 높은 클럭이 6666이라고 적혀있죠. 이거 될까요? 이 지네 거잖아, 에어로스. 그럼 커세요. 이거 될까요? 이거 될까요? G스킬 6600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자, X4와 XMP가 5600, 5200보다 좀 더 큰 것을 러닝할 때 시스템의 안정성은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에 의해서? AMD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 모듈의 그런 그 카파빌리티, 그런 수용성의 마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버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 마진, 메모리 모듈의 오버 마진과 AMD 프로세서의 그런 어떤 마진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안정성이 달라진다. 스테빌리티가. 얘네도 이걸 깔아놓고 있어요. 우리 거 안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야, 니네 이거 참고로 하겠지만 야, 그래도 안 될 수 있어. 뭐에 따라서? CPU랑 메모리에 따라서 안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브에 있어서 되겠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환 및 환불 처리를 해야 돼요.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 해줘요? 램 유통사에서 해줘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뭐냐? 직구를 한다. 직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직구. 요새 이제 램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 특가 찾아가지고 뭐 핫딜 뭐 해가지고 여기서 DDR5만 쳐도 한번 볼게요. 11마존 엄청 나오죠. 11마존. 이거 꽂아서 안 들어가면 교환 환불 받으려면요, RMA 본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 본사로 보내면은 EMS 비용이 또 더 들어가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구램 사는 경우에 완전히 될 만한 램을 쓰면 괜찮은데, 아니 여기 써있다니까. 이렇게 이거 다른 제조사도 써있을걸요? 얘네가 요새 좀 무책임해요.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뭐 제가 기가바이트 테스터를 하지만 기가바이트도 깔 겁니다. 저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니네 이거 클럭 안 들어간다. 소비자는 이거 보고 구매했다가 안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타격이 크다고, 니네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엄청 싸웠는데 결국 변한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겠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면 나는 앞당을 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클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CPU 샘플이 있어요. 그 샘플에서도 얘네도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요. 그래서 뽑기를 해서 잘 들어가는 가장 좋은 샘플의 CPU를 뽑기를 해요. 메모리 클럭이 제일 잘 들어가는, 맨컨이 제일 좋은 그걸로 테스트를 했을 때 잘 들어갔다는 이 메인보드의 최고 클럭입니다. 최고 클럭. 질소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그냥 XMP로 적용했을 때 돌아가는 가장 좋은 CPU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나오는 클럭이라는 소리예요. 마케팅용입니다. 마케팅용. 기가바이트도 그렇고요. MSI, 요새 MSI도 그래요. MSI도 그렇고, 에즈락은 조금 후발주자라서, 근데 에즈락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새 예전에 조금 보수적이었다 치면은 요새 이 클럭 가지고 홍보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기조가 됐어요. 이 클럭을 명시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낮게 적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얘네는 클럭 좀 더 낮고 이게 클럭도 높다고 나오네? 그럼 높은 거 더 좋겠지 하고 그거 삽니다.
근데 그게 뭘로 테스트 된 거예요? 맨콘 뽑기 된 걸로 산 거예요. 다 그래요. 요새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거의 기조가 이 램클럭 표기는 마케팅 용도로 내 메인보드와 가장 좋은 CPU 퀄리티, 맨콘 퀄리티의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들어가는 그 최대 클럭을 명시를 합니다. XMP 메모리로. 그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지네가 잘 되는 메모리 칩 가지고 그거를 XMP로 구워가지고 어로스 모듈을 만든 거예요. 이거 안 팔아요, 시중에. 시중에 안 팝니다, 이거.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안 팔아요. 지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666이라고 써놓고 우리 메인보드 6666 지원해.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볼까요? 6600 안 들어가요. 6600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보드 사가지고 내가 아무거나 CPU 사가지고 꽂아가지고 메모리 6600 XMP 메모리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꽂으면 안 돌아갑니다. 부팅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6400도 지금 간당간당한 마당에 6600 안 들어갑니다. 6600을 들어가려면 굉장한 하이 퀄리티의 품질의 맨컬이 필요해요. 뭐 뽑기 해가지고 나는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그거 정말 잘 보관하세요. 만약에 좀 더 고가에 구매할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높은 클럭을 넣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걸 구매할 의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거의 인텔에서 그렇고 AMD는 끽해봐야 6400, 6600이니까 네. 거의 마케팅 용도입니다. 이런 클럭 6400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이 메인보드 더 좋은 거 쓴다고 될까요? 될 수는 있어. 아까 어떤 경우에 된다 그랬죠? 클럭에 영향 주는 세 가지. 램과 맨컨이 그대로라면 메인보드는 뭐가 영향을 주냐면 메인보드에서 클럭 잘 들어가는 메인보드 고르려면은 PCB 레이어 두꺼운 거 고르시면 됩니다. PCB 레이어 두꺼운 거. PCB 레이어 플러스 이 메모리 차폐 설계, 이 메모리 쪽 설계, 메모리 쪽 회로 라인 설계에서 신호 간섭이 없게, 간섭이 적은 메인보드 고르면 되는데 후자는 눈으로 보기 어려워요. 수치상으로 표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자면 이거는 수치상으로 표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램클럭 잘 들어가는 거 굳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높은 클럭을 넣고 있는 메인보드를 하나 찝어보자면 ITX 아닌가? 얘가 레이어가 두껍습니다. 예. 얘가 레이어가 두꺼워서 얘가 좀 잘 들어갈 거예요. 비싸죠. 보통 웬만한 보드들은 6레이어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8레이어 보드를 쓰면 조금 더 잘 들어가고, 근데 거의 10레이어는 지금 젠4에 거의 없어요. 근데 10레이어 이상이 보통 요새 뭘로 나오냐면 ITX로 나옵니다. 그럼 ITX가 무조건 잘 들어가나요? 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넌센스예요. ITX 보드도 8레이어짜리도 있어요. 8레이어짜리도 있고 10레이어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2레이어짜리도 있는데, 설계를 잘하면, 이 메모리 신호 간섭이 없게 설계를 잘했으면은 그러면 이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 최대의 성능을 뽑아 줄 겁니다. 그 대표적인 보드가 아까 그거예요. 이 보드, 지니보드. 근데 이 레이어 수가 적으면은 어쨌든 잘 안 들어간다. 6레이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레이어 2개 정도 차이가, 제가 테스트했을 때 한 150 클럭 정도 차이가 나요. 퍼포먼스 한계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B650 보드래. 어떤 B650 보드인지 몰라요. 어떤 B650 보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B650 보드, B65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어디냐, MSI랑 ASUS는 전부 다 6레이어입니다. 전부 다 8레이어가 하나도 없어요, B650 중에. 그 다음에 여긴 64기가 쓰셨죠? 여긴 64기가를 쓰셨어요. 메인보드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MSI B650이죠. 용량 몇인지 모르는데 6000 썼어요. 에즈락 B650. 에즈락은 얘만 6레이어입니다. PG 립타이드가 6레이어 보드예요. B650M PG 립타이드가. 이 에즈락이 B650의 PG 립타이드를 제외한 다른 보드들이 거의 대다수 8레이어인데 얘가 6레이어예요. 6레이어 쓰셨어요. 그 6레이어 보드에서 6000이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B650 카본이고, 여기도 PG 립타이드죠. 지금 대부분 케이스가 6레이어 보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자, 메인보드가 8레이어면 그나마 좀 잘 될 거예요. 근데 8레이어 보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보드는 거의 6레이어 보드. 6레이어 보드에서 지금 하이닉스 16기가짜리 2개,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6레이어 보드에서 하이닉스 16기가 2개는 얘는 6000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이닉스 32기가는 당연히, 얘는 당연히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가능성 있고 6000에서 가능하고, 얘도 6000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얘는 5800부터 커트라인은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좀 더 잘 만들면은 그나마 좀 잘 들어가긴 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 맨컨이 좀 좋으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울시커가 6000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왜 되지라고 하면은 맨컨 제 거보다 좋은 거 쓰시는 경우에요. 일단 제 거 기준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제 거가 좀 뿔딱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성으로 가면은 삼성 16기가 2개, 얘가 5800 정도, 한 6000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성 32기가 2개는 5800부터, 마이크로는 5600 클럭 베이스인 것만 16기가 2개, 얘도 5800부터. XMP급으로 넣었을 때 이 정도. 마이크론 4800짜리는 쓰지 마세요. 마이크론 4800 베이스는 그냥 쓰지 마세요. 비추합니다. 비추. 8레이어 보드는 제가 여기서 150 클럭 정도 이득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150 정도 더하면 돼. 150 정도 더하면 6200이 문제가 될 거고, 6000, 6200, 6000, 6000. 그럼 안전빵은 어느 정도냐? 안전빵은 8레이어 보드에서 하이닉스 6000은 안전빵으로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닉스가 A다이면 6000이 되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5800이 안전빵으로 보고, 여기가 하이닉스 A다이 기준으로 A다이 얘 5800도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5600으로 하자. 32기가짜리는 5800도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5800 여기는 마찬가지로 8레이어 보드는 6000이 안전빵, 얘가 5800, 얘도 5800, 얘는 5600, 얘는 5800, 5600 정도.
이 정도로 안전방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거보다 높은 클럭이 될 순 있어요. 될 순 있어.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나는 32기가짜리 두 개를 64기가인데 하이닉스 A다인지 M다인지 몰라요. A다이가 M다이보다 조금 더 잘 됩니다. 예, 조금 더 잘 돼요. 근데 A다인지 M다인지 모르겠지만 64기가 써. 그 웬만하면 M다이거든요. 국내에 유통되는 거는. 국내에 유통되는 XMP 램은 A다이라고 명시돼서 판매하는 거 제외하고 거의 다 M다이예요. 명시돼서 판매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6400에 6000 두 개 찍으면은 여기 A다이 연락이가 적혀있죠. 이 두 개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는 100% A다이라고 명시하고 판매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클럭으로 볼 수 있죠. 얘네 7000 이상 클럭은 M다이로는 XMP급 클럭이 안 나오거든요. 인텔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7200 이상은 다 A다이로 볼 수 있는데 얘네는 이 클럭 자체를 젠4에서 쓸 수는 없어요. A다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젠4에서 쓸 수 있는 A다이는 아까 올로이 램이 거의 유일하고 32기가짜리 두 개를 쓴다 그러면 거의 하이닉스 M다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M다이가 6000 클럭에 CL30을 쓴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환불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환 및 환불. 그러면 교환 및 환불 이제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까지 문제 발생 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VSOC가 만약에 1.3V가 아니면은 1.3V를 입력해 보세요. 수동으로. 내가 만약에 내 맨컨이 아주 간당간당하게 안 돼. 근데 VSOC가 1.25V 정도 돼요. 그러면 VSOC를 1.3V로 올리면 그 간당간당한 한계치를 넘어가서 다행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VSOC만 높이는 걸로 이거 하나만으로 VSOC가 1.3V가 아니면 1.3까지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바이오스 그 예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바이오스를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니 된다. 근데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면 된다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되겠지. VSOC 전압이 1.3V 리밋이었는데 그걸 1.4V 리밋인 버전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VSOC 전압이 높게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겼었다고 봐야 돼요? 소켓번이 생겼어요. 소켓번이 생겨서 AMD에서 이걸 1.3으로 리밋을 걸어버린 겁니다. 결국에 AMD의 권장사항은 1.3 맥스예요. 결국 이 말은 AMD 권장값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VSOC 전압을 1.3V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클럭을 내리세요. 클럭을 200 정도만 내려도 타이밍이랑 상관없이 지금 클럭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이 대부분은 클럭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클럭 문제예요. 그 지금 메인보드 뭐 램, 맨컨 이거에 따라 타이밍 조이는 거는 오로지 거의 램 영역인 경우가 많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클럭 문제는 이제 맨컨이나 혹은 결국 맨컨 수율이나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럭만 한 200 정도만 내려도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클럭을 내리면은 타이밍은 그대로고 클럭을 내리면 사실 타이밍이 마진이 많이 남게 돼요. 그러면 그걸 더 조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입니다. 수동 오버클럭 하실 수 있으면 수동 오버클럭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거의 이제 수동 오버클럭 하기 싫어서 XMP 램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클럭만 200 내려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클럭만 200 내려서.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여기 2번으로 넣을게요. 이 순서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2번이라고 하면 이제 VSOC가 1.3V가 아닐 때 1.3V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기어 다운 모드라고 있어요. 기어 다운 모드라고 있는데, 이 기어 다운 모드를 확인해 봤을 때 만약에 내게 지금 기어 다운 모드가 디세이블 상태다. 그러면 이거를 enabled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 기어 다운 모드가 디세이블 상태에서 이 VSOC 전압을 좀 더 높은 VSOC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어 다운 모드만 enabled로 바꾸면은 클럭 마진이 조금 남아요. 근데 이 기어 다운 모드는 뭐 보여드리자면 이 젠 타이밍 실행시키면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이 GDM 이게 enable이면 지금 이제 지금 enable 상태면은 이걸 할 수가 없죠. 내가 이미 enable 상태고 VSOC 전압을 1.3V까지 썼으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기가바이트랑 에즈락은 오토가 enabled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거를 좀 위로 올리고, 근데 이제 MSI랑 ASUS는 바이오스 버전마다 달라요. 그런데 얘네는 예전 버전 기준으로 오토 값이 disabled였습니다. XMP 적용했을 때, 순정 상태 말고요. XMP 적용했을 때, 꼭 붙여야겠다. 단서 조항을 붙일게요. XMP 적용하면 오토 값이 GDM 오토 값이 disable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신 바이오스에선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대부분 부팅 속도 때문에 파워 다운 모드도 enable로 바꿔주고 있는 추세라서 메인보드의 그 오토 값을 파워 다운 모드도 요새 웬만하면 enable로 바꿔주는 추세라서 이 기어 다운 모드도 같이 바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젠 타이밍을 확인했을 때 이 GDM 값이 disabled로 돼 있으면은 이것만 enable로 바꿨을 때 안 되던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GDM이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퍼포먼스에 좀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퍼포먼스라고 하면 그 레이턴시 성능에 정말 조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disable을 enable로 바꿔가지고 내가 PC XMP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다. 그럼 정말 베리굿이죠. 그렇기 때문에 VSOC만 올려서 해결이 안 되면 기어 다운 모드가 만약에 disable이면 enable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는 3번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해요. 3번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클럭을 200 정도 내려서 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직구램이 아니면 교환하세요. 교환 받고 교환 받아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이 메모리 수율도 사실 클럭에 영향을 아주 미세하게 주거든요. 메모리를 교환했을 때 이 메모리가 좀 더 수율 좋은 걸로 교환되면은 클럭 마진이 살짝 늘어나. 근데 이 메모리에 따른 클럭 마진은요, 맨컨이나 뭐 메인보드나 이런 게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 뭐 끽해봐야 보통 한 편차가 20에서 많게는 한 70, 80 정도? 클럭에 영향 주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로도 예를 들어 내게 만약에 맨컨 수율이 6000이 안 돌아가는데 이거를 5800 한 80 정도 넣으니까 잘 돼. 그러면은 이 메모리 바꿔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바꿔서 그냥 교환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 써린 CNI 얘기하면은 그냥 새 거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 받아서 했을 때 될 수도 있어요. 교환 한번 해보고 그래도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환불 처리하고요. 되는 XMP 램을 사서 쓰면 됩니다. 그럼 무슨 램을 사서 써야 되느냐?
일단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거를 쓰면 좋긴 한데요. 사실상 5800 XMP 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전빵은 하이닉스 A다이 기준으로는 6000이 일단 잘 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쨌든 VSOC나 GDM 선에서 1, 2번 적용하면 얘는 6000까지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A다이 기준으로. 근데 하이닉스 A다이가 지금 6000이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이닉스 A다이가 얘네 A다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 M다이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예, G스킬이나 A데이터 얘네는 M다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옛날에 6000의 CL30이 M다이로 풀렸어요. 그거 재고가 아직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근데 얘네는 그 당시에 6000 스펙을 안 만들고 6000 CL32에 A다이를 받아와가지고 우리 거 A다이야 라고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얘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지금. A다이 XMP 램 중에는. XMP 램 아니고, 여기 없네. 6000짜리 중에 6048, 이게 공식적으로 A다이는 아닌데 A다이라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표준 값이기 때문에 1.1V 밖에 안 쓰고 타이밍이 엄청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XMP 램으로 보긴 좀 어렵죠. 이건 오버클럭 해서 쓰면 좋습니다. 타이밍 조여가지고. 어쨌든 A다이 기준으로는 6000이 되긴 되고, 만약에 6000이 안 되면은 VSOC 1.3 때려 박아보고 GDM 에네이블을 바꿔보면 되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싸서 많이 사는 램이 있어요. 6000의 CL36 램이, 이 램이 저렴해서 많이 사요. 이 스펙 363636. 근데 이 6000의 363636 스펙은 굉장히 유명한 삼성 모듈입니다. 삼성이에요, 삼성. 그렇기 때문에 삼성 모듈이 안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 램을 특히 여기서 여기 보면 CL36으로 조회를 해보면 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아마존 요런거 이거 싸다고 엄청 사거든요, 사람들. 6000에 CL36. 근데 싼 게 비지떡입니다. 삼성 모듈이기 때문에 6레이어 보드랑 조합했을 때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클럭을 내리면 됩니다. 그 삼성 모듈은 요거 두 개 적용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럭을 5800으로 내리면 되긴 될 거예요. 5800으로 내리면 그 6000에 CL36 램을 뭐 직구해서 쓰시는 경우에, 직구가 아니면 그냥 환불 처리하시고요. 직구해서 쓰시는 분은 5800으로 내리면 되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커세어 램 쓰시는 분들은 커세어는 651 확률이 높아요. 커세어 6000 램 쓰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전빵으로 보긴 좀 어렵고, 잠깐만, 내가 얘 5600으로 해놨네. 580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이 PCB를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인보드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는 사실 B650 라인업에서는 그 에즈락이랑 기가바이트밖에 추천 안 하거든요. B650 라인업은 이제 에이수스랑 MSI는 전부 다 6레이어라. 근데 사실 200클럭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오버클럭 했던 영상 보면 낮은 클럭을 가지고도 타이밍을 잘 조이면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어떤 칩이냐가 중요하지, 안에 삼성이 들어있냐 마이크론이 들어있냐 하이닉스 M다이냐 A다이냐 이게 중요하지, 클럭이 몇인가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버클럭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할 수 없는 분들은 뭐 XMP 넣고 쓰려면 지금 요런 이슈가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어떤 램이 좋은지 램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딸내미 데리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올려드릴게요.